안녕하세요, 대구 김한입니다. 오늘은 골든 플레이스라고 왕실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입점 상담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웬만한 상품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물건들을 선정해 가지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약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뭐랄까, 태국에 살면서 예전에 제가 GPT 관련된 거를 이게 동시통역하는 콘텐츠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클로드라고 이제 새로운 또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도중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실제 업무하고 같이 병합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국 생활은 외국 생활, 어떤 장점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 인공지능 GPT라든가 클로드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는 저희 직원들, 그리고 와이프, 가족,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되려 저는 전파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네이버에서 저기 공짜로 사용하는 파파고에서도 번역을 해주는데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수준 차이가 좀 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런 어감이라든가 어떤 문구 전체적인 맥락, 그런 것들이 안 맞을 경우가 있고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GPT 또는 클로드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극복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이, 물론 약간의 미세한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뭐 불편함을 겪는다, 어색하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뭐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과학, 수학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요. 보면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개인 비서 또는 과외 선생, 그렇게 한 명이 항상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용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그런 편리함과 유용함에 대해서는 와, 진짜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수준도 1%나 될까요? 다른 더 무궁무진한 그런 분야에서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생활하는데 더 유용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 컨텐츠를 봤을 때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외국에서 살아가는데 이점에 대한 콘텐츠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뭐 한 달 살기, 뭐는 여행, 긴 좀 장기간 여행, 그 다음에 태국에서 생활하는데 이민,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꼭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생활이 윤택하고 불편함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켰고요.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에서 그런 범죄로 또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교체해 가지고 불법 영상물하고 합쳐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거기다 붙여 가지고 이제 불법 영상물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텔레그램 같은 데다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막 뿌리고 이제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잘못 쓰면은 범죄가 될 수 있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본 거는 지금 교육기관, 교육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수업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법.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좀 젊은 세대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활용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굉장히 엉뚱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미리 이런 제도화 속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는 이제 안다에게 아이폰 신형을 같이 이제 맡겨놓고 항상 다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이상한 것들만 계속 보게 되고 쇼츠도 보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사용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영어로 된 거를 계속 틀어준다거나, 또는 어떤 창작물에 대한 자극을 느끼게 해주는 걸 틀어준다거나, 또는 어떤 우주에 대한 그런 거를, 뭐 그런 것들은 책에서는 저희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물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요새같이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은 책도 정답이지만은 이런 영상, 사진으로 인한 그런 정보 습득도 또 다른 정답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거는 이제 와이프랑 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상과 긍정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어떤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안 되게 하니까 자꾸 음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음지로 가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다른 걸 보고 막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제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몰래 가서 보지 말고 보되 괜찮은 거를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같이 보는 겁니다. 솔직히 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아이폰 사용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솔직히 우리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뭐 키즈 카페나 그런 데 가보세요. 애들은 놀고 있고 어른들은 다 전화기 보고 있잖아요. 물론 어른들도 그거를 유용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냥 시간 낭비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데 이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삶이 더 윤택해질 거고, 그냥 시간 낭비용으로 해서 그냥 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고,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운전면허와 같이 우리가 운전을 잘 하게끔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선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침에 뉴스를 이제 보면은, 저는 보통 한국 뉴스는 영상으로 보고요, 태국 뉴스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긴 합니다. 물론 이전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전화기도 많은데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범죄로 이어지는 거라든가 어떤 응용력이 너무 풍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물론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다시 변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 태국인들 한국 가서 범죄 일으키고 그 사람들 막 안 들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음지로 갈 거를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를 거의 잘 조절해서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취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조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맞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벌을 달게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죄를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를 예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 하면 안 좋잖아요.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마약 관련돼서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마약이 더 쉽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막 마약에 찌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마약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태국에서 GPT라든가 클로드 3.5 그런 거 사용하면요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정보의 습득력이 더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더 생활이 더 윤택해집니다. 이제 그런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아이들이라든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은 무조건 안 좋다. 또 뭐 그렇잖아요. 뭐 어디 몰래 가서 뭐 유튜브 보고 있고 이상한 게임 같은 거 하고 있고 뭐 스마트폰 게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긍정적인 효과로 이끌게끔 선도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거였고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이나 어떤 방향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나쁜 길로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주제가 뭐 태국에 뭐 계속 걸어 다니면서 어디 보여드리고 뭐 그런 거는 좀 약하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찍어도 저보다 더 좋은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콘텐츠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저는 비록 보는 분들이 적고 이게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래도 저만의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곧 미팅에 들어가고요. 미팅에 가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